다락방에 찾아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예령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드디어 2022년 블랙저널 셋업입니다. 제 계획보다도 업로드가 조금 늦어져서 아주 초조했어요. 빨리 만들어서 올리고도 싶었지만 제대로 2021년을 되돌아보고 좋았던 점과 부족했던 점 파악을 먼저 하고 싶었어요. 이 과정을 거쳐야 내년 2022년은 어떻게 보내고 싶고 어떤 목표를 설정할지 스스로 알 수 있으니까요. 일단 처음 뵙는 분들에게 제 블랙저널 스타일을 설명드리자면 저는 블랙저널을 통해 효율적인 일정 관리를 하는 게 주된 목표입니다. 따라서 예쁘고 화려하고 센스 있는 블랙저널러는 아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려고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아무튼 제가 블랙저널을 쓰는 이유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하루하루 만족감을 느끼며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블랙저널로 아주 도움을 많이 받고 있죠. 2022년 블랙저널 셋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일단 오늘 셋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 새 노트 셋업, 둘, 새해 셋업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 있어요. 작년에는 아예 영상을 두 개로 나누어서 올렸는데 이번에는 간단하게 하고 싶어서 한 번에 만들었어요. 일단 첫 번째 새 노트 셋업은 시기에 상관없이 새 노트를 시작할 때마다 이 노트를 쓰면서 필요한 컬렉션을 만드는 셋업이고요. 두 번째 새해 셋업은 새해를 맞이하며 이번 해를 어떻게 보낼지 다짐하고 계획하는 컬렉션 혹은 특정 주제에 있어서 1년 동안 기록할 컬렉션을 만들게 됩니다. 그럼 새 노트 셋업부터 시작할게요. 참고로 이번 노트는 인생 3점에서 받은 노트입니다. 버전 5고 제가 좋아하는 분홍색으로 골랐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가장 먼저 첫 페이지의 기호입니다. 기호는 앞으로 블랙저널을 쓰면서 가장 많이 쓰고 다이어리 작성의 효율을 좌지우지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신에게 편한 기호를 만들어서 사용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할 일, 이벤트, 메모, 중요, 영감 기호를 만듭니다. 저는 라이너 캐롤의 블랙저널 책에 소개된 기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블랙저널, 특히 데일리 로그를 쓸 때 내용을 크게 할 일과 이벤트로 나누는데 할 일은 말 그대로 해야 하는 일, 실행해야 하는 일을 말하고 이벤트는 미래든 과거든 상관없이 약속이나 일정, 사건 등을 말합니다. 메모는 할 일, 이벤트와 함께 많이 사용하는데 실행할 필요가 없는 사항을 기록합니다. 중요 기호는 우선 사항에 표시를 해서 가장 집중해야 하는 항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남발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영감 기호는 기억하고 싶은 슬로건이나 문구, 아이디어를 기록합니다. 할 일 기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보충할게요. 먼저 할 일 기호는 가장 많이 쓰는 기호이기 때문에 간단할수록 좋습니다. 완료한 일은 X 표시를 하고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진 일은 선을 그어 지워줍니다. 블랙저널 책을 읽으면 이동 기호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하는데요. 간단하게 지금 쓰고 있는 기록을 기준으로 할 일이 앞장으로 이동한다면 예정된 일로 앞쪽으로 화살을 그어주고 뒷장으로 이동한다면 이동된 일로 오른쪽으로 화살표를 그어줍니다. 앞장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미래의 일이 생긴 경우입니다. 이번 달 일이라면 먼슬리 로그로 이동할 테고 다음 달 혹은 몇 달 후의 일이라면 퓨처 로그로 이동하겠죠. 반대로 뒷장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오늘 일을 다 하지 못해 다음 날로 일을 미뤘을 경우가 보통입니다. 다음은 그리드입니다. 블랙저널 책에서 소개하는 컬렉션은 아닌데요. 있으면 너무 편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컬렉션입니다. 블랙저널은 만들어져 나온 다이어리가 아닌 직접 만들어 쓰는 다이어리이기 때문에 선이나 칸을 하나하나 직접 그어서 사용해야 해서 매번 칸을 세서 나누기 힘들다는 귀찮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블랙저널러들이 노트 초반에 그리드 페이지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드를 한 번만 만들어두면 작업이 훨씬 편해져요. 가장 먼저 가로, 세로 칸의 수를 적습니다. 2분의 1 지점에서 선을 그어 몇 칸을 기준으로 나뉘는지 기록합니다. 선을 그어 나누는 경우도 있지만 칸을 2개 그리고 싶은 경우도 생각해서 두 가지 2분의 1 선을 그어두면 편해요. 가로, 세로 3분의 1, 4분의 1까지 그어서 표시합니다. 그리드 옆 페이지는 신년 첫 노트이기 때문에 크게 2022를 써주고 좋아하는 별, 달, 구름을 그려서 꾸며주었어요. 그리고 늦었지만 이번 셋업 테마를 소개하자면 알록달록한 별입니다. 다음은 인덱스입니다. 색인 목차 페이지예요.
블렛 저널은 플래너, 일기, 투두, 스케치북의 혼합 형태이고 섹션을 나눠 사용하지 않고 데일리를 쓰다가 독서 감상문을 쓰고 또다시 데일리를 쓰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록이 뒤죽박죽 중구난방이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페이지 번호와 인덱스 활용입니다. 앞으로 블렛 저널을 쓰면서 데일리 로그를 제외한 모든 컬렉션에 페이지 번호를 매깁니다. 그리고 컬렉션의 페이지 번호를 이곳 인덱스에 기록해두면 컬렉션이 뒤죽박죽이라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인덱스는 노트 한 권에 2페이지에서 4페이지 정도 사용됩니다. 저는 전에는 반으로 나눠서 한 페이지면 충분했는데 데일리 로그 노트를 따로 둔 이후로 노트에 더 많은 컬렉션을 만들게 되면서 한 페이지로는 부족해 2페이지를 인덱스로 만들었습니다. 참고하세요. 다음은 새 노트 셋업의 마지막 퓨처 로그입니다. 2022년 1년 동안의 일정 할 일을 기록해요. 이곳에 기록하는 것들은 아직 오지 않은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항목들이에요. 순서가 올 때까지 이곳에 저장되었다가 해당 월이 되었을 때 먼슬리 로그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 기호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데일리 로그를 기록하다가 미래의 일정 이벤트가 생긴 경우에는 데일리 로그에서 이곳 퓨처 로그로 이동해 순서를 기다리게 하면 됩니다. 해당 월이 되면 퓨처 로그에서 먼슬리 로그로 다시 이동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먼 미래의 일정이라도 잊지 않고 관리할 수 있겠죠? 달력은 일일이 만들어도 좋고 안 만들어도 좋아요. 월별로 구분만 가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달력을 하나하나 만드는 게 은근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라는 점 참고하세요. 그리고 퓨처 로그를 새 셋업에 포함하지 않고 새 노트 셋업에 포함시켰는데요. 저는 새 노트마다 퓨처 로그를 만드는 걸 선호합니다. 퓨처 로그는 자주 확인하고 기록이 수시로 추가되는 컬렉션이기 때문에 지금 쓰는 노트에 있는 게 가장 편하더라고요. 다음부터는 2022년 새해 컬렉션을 만들어 볼게요. 가장 먼저 빠질 수 없는 목표 컬렉션입니다. 목표는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새해에 세운 목표는 1년 동안 저에게 지침이 되기 때문에 많이 생각하고 고민해서 설정하는 편이에요. 저는 3칸으로 나누어서 목표를 설정합니다. 첫 칸에는 최종으로 이루고 싶은 큰 목표를 기록합니다. 목표라는 게 단시간에 이루는 목표도 있지만 오랜 시간이 걸리는 목표가 보통일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내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큼지막한 목표를 첫 칸에 기록합니다. 이걸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마련해야 하는지 등 필요한 점을 다음 칸에 기록합니다. 지금 당장 큰 목표를 이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기 때문에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점은 무엇인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충족하기 위해서는 내가 올해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해야 하는지 최대한 자세하게 기록해 올해 목표를 설정합니다. 첫 칸에서 목표를 설정할 때는 분야별로 나누어서 설정하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은 분기 계획입니다. 이 컬렉션은 제목에서 보이다시피 새해에만 만드는 컬렉션이 아니라 분기별로 만들 컬렉션이에요. 이번 분기에 어떻게 보낼지 계획을 세우는 곳인데요. 계획을 목표와 습관으로 나누었는데 이건 칼 뉴포트의 디지털 미니멀리즘 책에서 보고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책에서는 여가 활동을 이렇게 계획해서 실행하라고 알려줬는데 저는 이 방법이 너무 좋아서 여가 활동뿐만 아니라 모든 방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표에는 이번 분기에 무엇을 이루려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며 이루기 위한 전략도 함께 기록합니다. 옆에서 세운 2022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번 분기에는 무엇을 이룰 것이고 전략도 함께 기록하면 되는 거죠. 습관에는 이번 분기에 지키려는 행동 규칙을 기록합니다. 보통 꾸준히 해야 하는 활동이 습관에 해당합니다. 목표와 습관의 기준은 애매하기 때문에 이건 여기에 적어야 한다라는 정답은 없어요. 그리고 습관에 적은 항목을 헤빗 트래커에 넣어 확인하면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빌 앤 세이빙 트래커입니다. 1년 동안의 비례 기록과 저축 내용을 기록할 곳이에요. 정기적으로 나가는 비용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돈이 나가는지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과소비로 이어지는 것 같아서 그걸 막기 위해 이렇게 트래커를 만들어 확인하려고 합니다. 매달 얼마가 나오고 지불했는지 체크하며 기록하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 세운 목표 중에 저축에 관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뤘는지 확인을 위해서 세이빙 트래커도 만들었어요. 월별로 저축 금액을 기록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로망 리스트입니다. 이건 제가 최근에 나는 로망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걸 깨달아서, 정확히는 로망이 원동력인 사람이라는 걸 깨달아서 만든 컬렉션이에요. 로망을 검색해보면 로맨스로 많이 표현이 되는데, 제가 뜻하는 건 실현하고 싶은 소망 또는 이상입니다. 목표하고 비슷하지만 가벼운 주제도 포함된다는 점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목표와 버킷리스트의 혼합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리딩 로그입니다. 1년 동안 읽은 책을 기록하는 곳입니다. 2021년보다 더 많은 책을 꾸준히 읽는 것이 목표라서 크게 만들었어요. 넘버는 1년 동안 제가 몇 권의 책을 읽는지 궁금해서 번호를 매겨 기록하는 거고요. 책 제목, 작가, 책을 읽기 시작한 날짜, 다 읽은 날짜, 감상문을 적었다면 감상문의 페이지 번호까지 기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디어 노트입니다. 유튜브와 블로그의 아이디어를 기록하는 공간이에요. 특정한 형식 없이 편하게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기록하면 되는 공간입니다. 계획을 하는 공간이기보다는 순간적으로 떠오른 아이디어를 메모하는 공간이에요. 이렇게 2022년 블렛 저널 셋업을 마쳤습니다.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